증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제가 아이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이 100억에 대해서 증여라고 봐서 증여를 할 것인지.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해서 번 이익도 증여일까? 가장 중요한 규정이 증여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일단 찔러보고 마는 거잖아요. 너 증여 받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요. 네.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상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의 이상화 세무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슬기로운 세무탐구 조봉기 세무사입니다. 네, 오늘은 굉장히 재밌는 주제를 들고 왔죠. 네, 맞습니다. 증여에 대한 질문을 많이 받는데요. 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런 게 있었습니다. 제가 아이에게 증여를 한 다음에 그 아이가 그 돈을 가지고 주식을 사서 그 주식이 100억이 됐어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그냥 둘 것인지 아니면은 이 100억에 대해서 증여라고 봐서 증여를 할 것인지. 네. 이런 부분이 네이버 지식인에도 내용이 상당히 많더라고요. 네, 맞아요. 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현금 증여 신고한 다음에 뭐 주식투자해서 번 돈 같은 경우에는 뭐 증여가 될 수 없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뭐 그렇지 않다라는 분들도 계시고. 예를 들어서 그 자녀가 성년의 자녀면 상관이 없겠죠. 네, 그럴 수 근데 있죠. 네. 2살이야, 애가. 네. 근데 2살짜리 애가 구글 주식을 사고 마이크로소프트 주식을 사고 그래서 한 50억 벌고 이 문제가 없냐라는 거지. 네, 한 번쯤은 검토해 볼 만한 어떤 재밌는 주제가 될 것 같아서 네네.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그런 내용을 착안해서 오늘 스타트를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사를 하나 들고 나왔는데요. 네, 2021년 2월 18일 날 나온 국민일보 기사입니다. 네. 국세청이 편법 증여로 재산을 부린 젊은 부자들 세무조사한다 이런 네네. 내용이에요. 영 앤 리치라고 표현도 많이 하고요. 네. 어떤 내용들이 좀 있냐면은 좀 어린 이제 말 그대로 아직까지는 좀 사회 초년생의 나이 네네네네. 20, 30대 이런 분들이 부모한테 이제 주식을 증여를 받든 현금을 증여를 받든 네. 네, 그런 걸 가지고서 뭔가 이제 편법적으로 어떤 활동들을 해서 번 돈이 있다 이런 것들이 네네네. 좀 적출이 돼가지고 과세가 된 케이스들이 좀 많이 발생하고 있는 것 같아요 최근에. 네, 그래서 부모님을 잘 만나는 게 일단 제일 중요하다. 가장 중요하죠. 네네네. 그러면 이제 저렇게 이제 호화 생활을 또 할 수 있는 부분에 해당을 할 것이고요. 네, 유튜브 열심히 안 찍어도 되잖아요. 네, 저기 가서 뭐 그렇게 하면 되니까. 안 찍죠. 네네네. 그래서 저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으로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 부분에 있다. 자, 오늘 다뤄볼 주제는 자녀에게 현금 증여 후 주식 투자해서 번 이익도 증여일까 아닐까? 상증세 조문을 한번 알아보자. 네. 일단 상승세법상 이제 뭐 증여에 대한 이슈가 있으니까 네. 그러면 실제로 상증세법, 상속세이 증여세법이죠. 그 조문을 한번 관련된 조문이 어떤 게 있을까 한번 찾아봤어요. 네네. 그 중에 하나가 주식 등의 상장 등에 따른 이익의 증여예요. 정보, 알고 있는 정보, 그런 정보를 알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가 그 특수관계인한테 이 주식을 사라 내지는 주식을 증여를 한 거죠. 그렇죠. 예. 그 이후에 진짜 실제로 상장 같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이 주식이 뻥튀었다. 이럴 때에는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물론 네네네. 조금 더 이제 디테일한 요건들이 있겠지만은 그렇죠. 과세할 수 있도록 그런 과세 체계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뭐 내부 정보를 이제 우월적 지위를 해가지고 뭐 네, 받은 거죠. 라고 한 정보를 듣고 내 자식한테 알려줘서 그 자녀가 이렇게 했다라고 한다 그러면 증여가 될 수 있다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아니면 네네. 본인의 회사가 곧 상장될 것임을 알고서 그 전에 미리 주식을 좀 이전시켜 놨다든가 뭐 네네. 이런 식으로 해서 자녀의 어떤 재산을 크게 좀 상승시키는 어떤 그런 어떤 행위를 했을 경우에는 네네네.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다. 자, 두 번째 내용을 보면 또 어떤 내용이 있을까요? 네, 42조의 3 네. 규정인데요. 재산 취득 후 재산 가치 증가했다는 이게 증여예요. 이게 제일 무서운 거잖아요. 네, 사실 네. 요게 조금 더 가능성이 좀 높은 내용이긴 한데 요거는 일단은 그 증여 받은 자가요. 네. 뭐 직업이나 연령이나 이런 것들을 봤을 때 그 사람의 능력으로 뭔가 이 어떤 재산을 취득할 수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취득을 한 거죠. 근데 그 이후에 취득한 날부터 5년 이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네. 5년 이내에 뭐 개발 사업이랄지 여러 가지 어떤
인허가 사업 같은 것들로 인해서 재산 가치가 크게 증가했다. 네네. 그러면 증가한 이익에 대해서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규정이다. 자, 그러면 이제 조문은 이제 좀 알아봤고요. 근데 네. 상속세나 증여세법에 따른 이제 그 규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규정이 증여 추정이라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래서 추정이라는 건 뭐냐면은 일단 찔러보고 마는 거잖아요. 너 증여 받았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네. 보통 법률하고는 좀 다르게 움직이는 것 같아요. 보통 법은 그렇게 물어볼 수가 없잖아요. 기분 나쁘네? 이렇게 할 수 있는 부분인 건데 세법만 유일하게 너 증여 받았지? 라고 하면은 오히려 기분이 나쁘다라는 표시를 하지 않은 채로 아니에요 라고 적극적으로 해명을 해야 되는 게 세법이지 않겠습니까? 실제 지금 몇 가지 사례들을 좀 가져와 본 겁니다. 네네. 네.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제 조세 심판원 네. 2016년도에 나온 조세 심판례입니다. 네. 네네. 미성년자예요. 네. 자녀가 미성년자고요. 현금을 일단 먼저 증여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주식을 취득해 한 거예요. 아. 그 돈으로. 네네. 그다음에 그 쟁점 주식을 나중에 좀 처분할 때 가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상태여가지고 네네. 이익을 많이 본 거죠. 전부 다 이제 자녀의 이익이 되겠죠. 네. 근데 이제 국세청에서는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 조항을 들고 온 거예요. 들고 와서 이거 증여 맞다. 가치 증가한 부분 증여기 때문에 증여세를 과세하겠다라고 했던 부분인 겁니다. 여기서 가장 쟁점이 됐던 게 네. 자녀가 본인의 능력, 본인의 의사로 해당 주식을 취득한 게 맞냐. 그다음에 재산 가치가 증가한 요건이 증여세에서 말하는 그 요건에 해당이 되냐. 이런 것들이 좀 쟁점화됐던 사례였던 것 같아요. 적어도 이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볼 그렇죠. 수도 있을 네. 것 같네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면 많은 분들이 막 지금 뭐 논란이 많이 일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몇 살 때부터 주식을 취득할 수 있는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느냐? 뽀로로로 보지 말고 주식 방송 봐야 된다는 얘기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유튜브로라도 네네. 주식 유튜버 그렇죠. 그런 거를 동영상으로 좀 찍어놓고 증거를 네.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네. 다음 사례 얘기해 주시죠. 네, 뭐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미성년자인 자녀를 이용한 겁니다. 네네. 제가 쟁점 주식을 취득할 목적으로 현금을 증여한 케이스고요. 네네. 이거는 이제 쟁점 취득한 다음에 얼마 안 지나서 한 2년 안에 이제 코스닥에 상장이 된 거예요. 아하. 해당 주식이. 그래서 이것도 아까 앞에서 봤던 그 주식 상장했다는 이게 증여 있잖아요. 네네. 그 내용을 적용해서 과세를 한 케이스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재산 취득 요건, 그다음에 재산 가치 증가 요건, 상장에 대한 정보를 미리 알고 있었냐 네. 이런 부분이 좀 쟁점이 됐던 사례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케이스에 해당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뭐 제가 여기에 본인이라 하더라도 좀 벗어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네. 거의 뭐 저렇게 우연의 일치로 자녀가 알고 저렇게 할 수 있었다라는 거는 입증하기 좀 어려울 것 같다. 뭐 이렇게 해서 모든 게 이제 과세가 되고 안 되고가 딱 명확하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네. 그래서 이 어떤 사례들을 봤을 때의 어떤 과세 요건을 간단히 좀 정리를 먼저 해 보면은 네. 현금을 증여하는 것까지 좋아요. 네. 증여한 이후에 재산 취득을 함에 있어서 그게 주식이 될 수도 있고 부동산이 될 수도 있겠죠. 네네. 그때 수중을 받은 증여를 받은 자녀가 본인의 의사에 따라서 진행한 거냐 네. 이 부분이 일단 하나의 쟁점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 것이라는 거를 증여할 당시부터 알고 있었느냐 네네. 이 부분도 되게 중요한 쟁점이 되는 부분이고요. 네. 그리고 상증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어떤 요인들, 원인들 그런 원인으로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했냐 네네. 이 부분도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단이 되게 중요한 어떤 요건이 될 것 같아요. 네네네. 그래서 적어도 이 세 가지 요건을 분석을 해봤을 때 본인이 좀 해당될 수 있겠다라고 한다 그러면은 증여세 과세가 생길 수 있다는 거를 좀 염두에 두시고 전문가와 좀 상담을 해서 좀 네네. 진행하시면 좋은 부분일 거라 생각이 좀 됩니다. 현금 증여 후에 재산 취득의 수증자, 자녀의 의사가 있었냐라는 부분에 해당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뭐 취득한 재산의 가치가 증가할 거라는 거를 현금 증여 당시에 자녀가 알고 있었냐? 근데 이제 뭐 미성년자 중에서 주식 투자하시는 사람들을 제가 꽤나 많이 봤습니다. 주변의 많죠. 지인들을 네. 보면은 주식 투자를 중학생이 정말 저보다 잘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러면 현금 증여를 하기 전에는 아무런 재능을 습득하지 않게 해놓고 현금 증여한 다음에 이 친구를 굉장히 스파르타 방식을 거쳐서 주식의 고수가 되게 만들고
그렇게 재산을 취득해라. 뭐 이렇게 좀 이렇게 딴지 아닌 딴지를 한번 걸어봤습니다. 네. 현금 증여 후 자녀가 주식을 투자해서 번 돈도 증여가 될 수 있냐? 라는 거에 대한 어떤 결론에 있어서는 사실은 제 개인적인 견해는 그 주식이 100% 오를 거라는 걸 알고서 투자하지 않는 이상은 사실 그 부분까지도 증여로 보기는 조금 무리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있는데 사실은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좀 다를 수가 있으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또 다른 해석이 가능할 그렇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뭐 이게 주식뿐만 아니라요. 네. 부동산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이렇게 원인적으로 딱딱 수학적으로 딱 잘라서 얘기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문가 상의가 꼭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게 되겠습니다. 맞습니다. 많은 저희한테 의뢰 들어오는 사례들의 케이스들이 내가 자녀의 이름으로 뭔가를 하고 싶다라는 내용에서 시작하는 케이스가 굉장히 많았고 그 주제를 바탕으로 네이버로 좀 서치를 하다 보니까 네이버 지식인에 많은 분들이 서로 막 싸우고 계시는 거예요. 맞아요. 이게 된대 증여가 맞다 아니다 뭐 네가 어떻게 아냐 뭐 이런 얘기들이 상당히 많은 내용들을 가지고 저희가 내용을 좀 준비해봤다. 이렇게 재밌게 유익하게 봐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셨다고 한다 그러면은 구독하고 좋아요. 눌러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화 세무사였습니다. 조봉기 세무사였습니다. 네, 감사합니다.